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1회 2차 주택관리사업부 전국 모의고사 랜드프로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관리관계법규 2차 과목입니다. 주택관리관계법규 2차 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진행자는 유연철 교수입니다. 모두 40문제고 그 중에 24문제가 객관식 문제이고 16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24문제 먼저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공동택 관리법률상 공동택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죠. 틀린 거, 옳지 않은 것. 1번에 보니까 가장 전형적인 것이죠. 공동택 관리 방법의 결정이나 변경할 때 어떻게 하는가? 관리 방법 결정 변경은 거기 나온 대로 입주자 등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관리 방법 결정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한해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한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 입주자 등은 관리계약의 재정 신고가 수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의 구성 신고가 수립되면 3개월 내 공동택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원래는 의무관리가 아닌데 의무관리를 전환할 수 있죠. 입주자 등의 3분 이상 서면 동의 받아서 전환하게 되면 이때 관리계약 재정 신고가 되거든요. 수립된 날부터 3개월 내 입대일을 구성하고 전에는 관리단밖에 없었죠. 이제 입대일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입대일가 구성되면 이어서 관리방법 결정하게 됩니다. 3개월 내 과연 자치관리할까 위탁관리할까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체는 입주행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관리된다. 즉 말씀드리자면 사업체의 의무관리입니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에 설치된 공동택은 의무관리 대상이죠. 이 의무관리 대상은 사업체가 건설한 다음에 금방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해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반수가 입주하면 이제는 관리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입주자 등한테. 맞고요. 네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당 공동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접한 공동단지, 임대주택단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여기까지 공동관리입니다. 공동관리는 누구하고 묶어서 할 수 있다? 임대주택단지와 함께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분관리할 때는 몇 세대 이상 구분관리합니까?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구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공동관리할 수도 있고 구분관리할 수도 있죠. 공동관리는 보통 몇 세대 이하냐면 1500세대 이하를 묶을 수 있죠. 원칙적으로. 다섯 번째가 틀렸는데 보니까 의무관리상 공동택의 입주자 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처에 또는 입주자 대표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 위탁관리 시켰는데 그 주택관리업자가 일을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임기 끝나고 다시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려고 입찰을 들어갔는데 그 엉망이 친구도 다시 또 입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입찰에 못 나오도록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냐? 관리처에 또는 입주자 대표에 요구할 수 있거든요. 다만 요구하려면 일정 동의 요건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냐? 여기 문제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한다고 되는데 조금 틀려요. 뭐냐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돼요. 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 동의. 한마디로 이제 도장 같은 거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찬성이 아닙니다. 단순한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1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함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1번 5번입니다. 2번 가십시다. 공동택 관리법상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계약의 준칙은 누가 만듭니까? 시도의사가 만들죠. 관리계약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제안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환할 때는 관리인이 또 이를 갖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택의 관리계약 제정하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택의 관리인이 제안합니다. 맞습니다. 요거 전환하는 것은 관리인이 제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 등 가반수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찬성이 아니라 서면 동의입니다. 맞고요. 2번 사업체가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택의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계약 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뭐냐면은 나중에 입주자들 입주한 다음에 이때 이제 관리계약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너무 늦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린이들이 입주자들의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뭐를 기다려야 돼요? 어린이집 열을 때까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입대가 구성되기도 전에 입주 개시 3개월 전에 관리계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이 관리계약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공동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계약은 입주자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행자 가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이해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원초적으로는 3번입니다. 원초적으로는 3번처럼 누가 제안하냐? 최초 분양 후 최초 관리계약은 사업체가 제안하죠. 사업주체가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할 땐 누가 제안하고 관리인이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거기 보니까 입주자 대표가 제안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네 번째, 입대의 회장, 관리계약 제정 경우는 사업체 또는 의무관리상 전환 공동택 관리인을 말한다. 그리고 즉 어쨌든 보통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 개정되거나 입대의 구성이 변경되면 30일 내에 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처음 관리계약 만들 때는 사업체가 제출하게 되고 또 의무관리 전환할 때는 관리인이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대로 맞습니다. 다섯 번째, 입주자 등은 시도의사가 정한 관리계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계약을 정한다. 그대로 맞습니다. 준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도의사가 만들었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2번에 있어서는 나머지는 다 맞고 3번이 틀렸네요. 입주자 대표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지문은 좀 길어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사업체가 제안한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 문제 정도는 맞아야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실까요? 공동택 관리법상 관리사무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장님은 보통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관리사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다 소장이 될 수 있고 주택관리사 보호는 500세대 미만 소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에서 주택관리사를 가름해서 주택관리사 보호를 해당 공동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500세대 미만은 보호도 배치될 수 있죠. 맞고 2번 입대위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장에 권한을 줬습니다. 왜? 입주민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가지고 보니까 입주자 대표가 뭔가 그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소장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입대하고 관리사무소장 간에 서로 알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규정에 보면 관리사무소장을 함부로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번 그대로 맞죠. 세 번째,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은 보증기한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할 때는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 설정한다. 그렇죠. 이 주택관리사 등이 소장으로서 배치되면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죠.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또 하나
보증보험, 공제가입, 그 다음에 공탁.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대로 맞습니다. 우리가 운전 그 보험할 때도 자동차 보험할 때도 역시 끝나기 전에 이것을 연결시켜야 되지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연결하면 그 사이에 사고 나면 큰일 나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지문 4번 가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에서 의뢰하는 공동체의 운영 관리 등에 관련해서 입자 대표를 대리하여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재판상 행위는 할 수 없다. 소장님 말이죠. 보통 공동체 운영 관리 등에 대해서 재판상 행위도 할 수 있고 재판 외 행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행위, 재판 외 행위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굴 대리해서? 입대를 대리해서. 그래서 만약에 관리비가 밀리거나 그러면 소를 제기하게 되면 민사소송 제기하면 이 소장님이 가가지고 소송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원고 대리인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상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재판상 재판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럼 5번 맞는 건데 봅시다. 5번. 소장님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위를 시장, 군수, 구청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죠? 신고해야 되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누구한테 위탁해 놨습니까? 주택관리사단체한테 신고서 접수를 위탁해 놨죠. 그래서 보통 15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4번 가시겠습니다. 공동체 관리법률상 입대의 의결사항이 아닌 건 아주 단순한 문제이면서도 잘 나온 문제죠. 실무에서도 잘 나오고 이건 실무에서도 많이 봤을 것이고 우리도 많이 봤을 것이고 기출문제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꼭 맞아줘야 되겠어요. 보니까 의결사항 아닌 거 다른 건 다 들어있는데 거기 3번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제한. 오 뭐야 이거 처음 보는데 그럴 겁니다. 요번에 최근에 몇 달 전에 개정된 걸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해설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주민운동시설 위탁 제한을 입대 의결사항이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은 위탁 제한할 수 없느냐 하니까 거기 영유아보호법상의 어린이집,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상의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상의 공동육아 나눔터 이 세 가지는 위탁 운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입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의 위탁 운영 제한은 입대 의결사항이 아니다. 뭐뭐는 여기 다 함께 돌봄센터, 또 옛날에 했던 거 어린이집, 또 지금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 이 세 가지는 위탁 운영 제한할 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3번이 틀렸다. 3번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뭐였냐면 어린이집을 갖다가 위탁 운영 제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것도 포함되고 이번에 두 가지 더 들어갔습니다. 안 되는 것이 제외되는 것이 다 함께 돌봄센터하고 공동 육아 나눔터까지 들어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시겠습니다. 공동택 관리법론상 공동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관련해서 틀린 것은 이건 좀 약간 그 표를 외우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다른 건 다 맞고요. 거기 틀린 것은 5번 봅시다. 석축 옹벽 담장은 해빙기 진단과 우기 진단의 공통 대상이다 라는데 석축 옹벽 담장이 아니라 석축 옹벽 번면이 되겠어요. 번면. 담장이 아니라 번면입니다. 그래서 거기 5번이 틀렸다. 석축 옹벽 담장은 해빙기 진단과 우기 진단의 공통 대상이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문제 6번으로 가십시다. 기존의 기출문제인데 이걸 변형시킨 겁니다. 변형시킨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새롭게 제가 문제를 포장했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서 내봤습니다. 새로운 문제니까 보통 이런 문제들이 이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스 문제가. 그래서 박스 문제를 잘 제가 기존 기출문제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6번. 주택법령상 사업체가 입주행자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가 하는 내용이다.
이에 관련하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사업체가 말이죠. 입주인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땅이나 주택 같은 걸 팔아먹거나 저당잡거나 가등기하거나 부동산 임차 계약, 부동산 임차 등기해주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부터인가라는 얘기죠.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언제 이후부터 입주인자가 그 주택 대지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하기 신청하는 이후 며칠까지 기간 동안 입주인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뭐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여기 기간이 있어. 시기는 언제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일입니다. 시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청이 되겠고 시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종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신 날 이후 6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조합인 경우는 시기가 언제면 조합일 때는 시기가 해설인데도 사업계획 승인 시청일입니다. 조합인 경우는 시기가 사업계획 승인 시청일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A. 사업주체, 주택조합이 아닌 사업체다. 주택조합이 아닌 사업체는 언제가 시기냐니까 입자 모집 공고 승인청이 있고 거기 입자 모집 공고 승인받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느 날짜로부터 기준하냐? 승인 신청일부터 기준합니다. 그래서 승인 신청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 승인은 2021년 3월 26일 날 승인받았어요. 그러면 시기가 기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입자 모집 공고 승인청입니다. 그러므로 2월 25일, 2021년 2월 25일이다. 기억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2021년 2월 25일입니다. 입자 모집 공고 승인 시청일부터 계산하니까. 다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신 날 이후 며칠은 60일입니다. 근데 니은이들에게 30이다? 아니죠. 60이죠. 60. 그러므로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주택 대지에서 뭘 하면 안 되냐? 저당권, 지상권 다 안 되죠. 거기 디귿에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포함된다. 그렇죠? 저당권도 안 되고 지상권도 안 되고 또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도 안 되고 그런 등등이 있죠. 안 됩니다. 가등기 담보도 안 되고요. 안 되죠. 자, 그래서 3번 맞고 네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것은 사업체가 입주인자 통보한 입주 강의를 말한다.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인데 그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뭐냐? 사업체가 입주인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입주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날, 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위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서 입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정식 은행으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 융자를 받는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분양받을 때 중도금, 잔금, 전액 융자입니다. 이럴 때는 그 사업체가 굳이 그 입주인자의 동의 안 받고도 은행에서 저당 잡고 융자금을 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6번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넘어갑시다. 주택법률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설이 아닌 것은 즉 부대설은 뭐냐?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입니다. 부대설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런 유형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7번 문제는 쉬운 문제죠. 이런 걸 맞아줘야지 여러분들이 40점 이상을 맞게 되겠습니다. 실무 법규 이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 틀리면 40점을 맞기 힘들죠. 자, 부대설이 아닌 거. 거기 2번에 보니까 유치원은 복리설입니다. 유치원은 복리설이고 1번 주택단지 안의 도로 부대설 3번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4번 주차장 5번 관리사무소 다 뭐다? 부대설이 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은 300세대 이상일 때 안내표지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문제는 7번 문제는 쉬웠습니다. 8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주택법률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 허가 등을 받아야 건물을 질 수 있고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 같은 걸 짓기 시작하고 대지를 조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1번 지역택조합은 설립인가 반납부터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맞습니다. 지역택조합은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맞고, 두 번째,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승인 반납부터 5년 내 공사를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5년에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공고별로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놈은 5년이고 그 다음부터 하는 놈은 먼저 시작한 놈부터 2년 내 하도록 되어 있죠.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취소하여야 한다와 취소할 수 있다는 다릅니다. 건축법에서는 취소해야 한다가 되는데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틀렸고, 좀 더 덧붙이자면 거기에 해설과 마찬가지로 다만 이 경우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됩니다. 취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취소하여야 하지 취소할 수 있다야지 취소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취소해야 한다는 건축법이고 이건 취소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체가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확보 못했어도 권한을 100% 확보하면 또 받을 수 있죠. 다섯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청을 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만나부터 60일 내에 사업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60일 내에 된다 안 된다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3번.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고 취소할 수 있고 또 다만 주택 분양 보증이 될 때는 취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요즘 잘 나오는 것이죠.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 요즘 시험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주택법령상 투기과일지구 및 조정대상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고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린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을 투기과일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가주택 비율이 자기네 집이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주택값이 뛰질 않아요. 다 집들이 있으니까 평균 이상이니까 다들 집들이 갖고 있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아요. 집들이 다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이럴 때 투기과일지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평균 이하일 때, 전국 평균 이상이 아니라 전국 평균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하일 때는 이제 주택이 귀하죠. 그럴 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번은 틀렸고 지금 우리는 맞는 것을 고른 겁니다. 2번 시도의사는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투기과일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은 딱 누구만 지정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은 시도사 그러면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세 번째, 투기과일 지정은 3년을 하되 당의 지역시장 권수장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이 투기과일 지정은 반드시 3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별표에 의해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해서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제를 요청한 경우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해당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아이고 우리 동네 좀 조정대상 지역 좀 풀어주세요 그랬는데
풀어주지 않는 걸로 거기 통보를 해버렸어요. 유지하는 걸로. 그러면 약 올라가지고 다시 또, 한 20일 있다가 다시 풀었어요. 또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또 2달 있다 풀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60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했었는데 다시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하니까 60일이 아니라 6개월이 되겠습니다. 6개월. 그래서 6개월 내에 같은 사이로 다시 요청할 수 없다.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6개월 동안 다시 꼭 익선부터 기다려야 돼요. 같은 사이로 계속 괴롭히면 안 됩니다. 6개월 지나도록 60일이 아니라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은 5번이 맞네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가 제한된다.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투기 과열지구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전매가 금지되는데 올해부터는 개정돼가지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뿐만 아니라 주택도 다 몽땅 다 어떻게 한다? 전매가 제한되도록 규정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그러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포함해서 주택을 얘기합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그래서 5번은 그대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업,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뭐죠? 다중생활시설은 옛날로 말로 고시원 아니겠습니까? 고시원이죠. 옛날 말로 고시원이죠. 그러므로 요거는 주택법상은 준주택에 속하죠. 준주택. 기업,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속합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옛날 말로 고시원인데. 니은,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또 뭐예요? 다중주택은 단독택에 속하는 겁니다. 단독택은 주택법상 단독택은 좁은 의미의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다중주택이 바로 단독택에 속합니다. 주택입니다. 디귿, 오피텔. 이거는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인데 주택법에 의하면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은 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리을은 또 뭘까요? 기숙사죠. 이거는 건축법상은 공동택으로서 주택이지만 여기는 주택법이니까 주택법상은 기숙사가 공동택이 아니고 그럼 뭐냐?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기업, 디귿, 리을은 준주택으로서 주택에 속하지 않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보겠습니다. 1번 리모델링 주택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의 법인격 규정을 준용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수지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할 때 선입한다. 다른 지역택자이나 직장택자은 시장, 군수장 인가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이 리모델링 택자은 시장, 군수, 군자, 인가 플러스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그리고 법인격은 법인으로 봅니다. 법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이 그대로 맞습니다. 조합 중에서 주택법상 조합 중에서 리모델링 택자은 등기까지 해야 된다. 나머지는 인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은 왜 틀렸는가? 답은 1번인데 2번은 왜 틀렸는가? 거기 리모델링 택자비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이게 80% 이상이 아니라 75% 이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결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여기 80이 아니라 75%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75%. 2번 틀렸다. 3번 가시겠습니다. 지문 3번. 민영택에 대한 리모델을 위해서 리모델 택자를 설립하는 자는 시장, 군수장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주택자은 일단 뭐 받는다? 인가 받습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장한테 인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신고하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직장택자로서 다른 사업체가 가진 공주택을 공급받는 직장택자 이럴 때만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 인가 받습니다. 근데 이 리모델 택자니까 인가 받고 또 뭐 한다? 등기까지 해야 되겠죠. 네 번째, 리모델 택자비 중축인 리모델을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된다. 이 증축하려면 15년 이상이 경과됩니다. 10년 이상이 아니라 15년 이상이 경과돼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다섯 번째, 세대별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17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직접에 설립하여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하는 경우, 수직을 올린 경우는 2계층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다. 자, 이 면적은 필요 없습니다. 면적은 필요 없고 층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할 수 있고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 17층이니까 15층 이상에 들어가죠. 그렇다면 3계층까지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만 맞고 2, 3, 4, 5 틀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12번 가시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재건축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건축 결의할 때는 새 건물의 구분 소유자의 규제 관한 사항은 각 구분 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새로 지었을 때 평수가 큰 사람은 큰 거 가져야 되고 적은 사람은 적은 거 가져야 되지 작은 사람이 큰 거 갖고 그러면 안 되겠죠. 형평이 유지돼야 되죠. 그러므로 1번은 맞고 2번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 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서 찬반 의사를 적어내야 한다. 그래서 누구는 찬성했고 누구는 반대했고 이를 적어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사록에다가. 세 번째,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이상이 결의에 따른다고 하는데 이 집합건법상 재건축 말이죠. 4분의 3이 아닙니다. 5분의 4.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릅니다. 집합건법상 재건축은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번째,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된다. 당연하죠. 재건축을 하다가 다른 구분 소유자한테 다른 건물의 구분 소유자한테 그걸 갖다가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역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받은 구분 소유자가 촉구를 받았으면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거부한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그때 2개월 내에 회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개월 내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본다. 거부한 걸로 본다. 맞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거부한 걸로 봅니다. 그대로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요즘 박스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틀린 것을 골라봐라. 그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모두 5개 중에서 어떤 것이 틀렸을까? 기업, 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시장, 구원수, 구청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등록을 제량입니다. 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기억 틀렸습니다. 두 번째,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 면적을 10% 이하 범위에서 중축하는 등 국토기통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이 경우처럼 10% 이하 이렇게 증축하는 경우처럼 경미한 경우는 굳이 변경식을 안 해도 됩니다. 맞고 디귿 민간 임대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는 계획이 확정된 자로서 민간 임대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주택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에 그 갖다가 소유권까지 넘겨받아야 됩니다. 일단 계약 체결하면 등록할 수 있고 다만 일정 기간 내에 어떻게 한다?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말소 당하게 됩니다. 리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는 각자 명의냐 대표 명의냐 공동 명의냐 공동 명의로 된다. 맞습니다. 대표 명의 하는 게 아닙니다. 2명 이상일 때 대표 누구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명의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기억이 틀렸고 니은, 디귿, 리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미음.
민간 임대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차한 자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다? 남의 걸 세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소유자만이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만이, 자기 집만이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자기 것이 될 집,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또 사업계획서 받은 거, 이런 것도 역시 등록할 수 있는데 세든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틀린 것은 기역, 미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공공택 특별법령상 공공택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공택 사업자가 공공임대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이내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맞는 얘기인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공임대택이 5년짜리다 봅시다. 짧긴 짧지만 5년짜리 있다 보고 5년짜리도 있으니까 5년짜리 임대 의무 기간인데 그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씩 갱신되죠. 자, 2년 갱신, 여기 또 2년 갱신, 여기 4년 됐죠. 2년, 2 플러스 2년 플러스 2년 하니까 모두 4년 된대. 근데 이때 이제 이게 분양전환 하는데, 분양전환. 분양전환 한다면 뭘 얘기합니까? 공공임대 사업자가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판단 얘기예요. 근데 얼마 남았죠? 1년 남았죠. 근데 이 중간에 분양전환할 예정인데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 번 갱신되면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 몇 년입니까? 여기 6년째. 이때까지 계약이 보장되는데, 그렇다면 이 누구는, 이 임차인은 원래 이때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1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2년을 보장하는 것이, 2년 보장이 2년을 더 갱신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한테 손이란 말이죠. 1년 더 기다려야 하니까. 그럴 때는 굳이 이 갱신 기간, 보장하는 기간을 2년이 아니라 2년 이내도 할 수 있다. 꼭 2년 채울 필요 없다. 이때는 중간에 분양전환할 때, 중간에 살 때는 2년 꼭 채울 필요 없이 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2번. 이제 공공임대택의 임대료 올리는 겁니다. 공공임대택의 공공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는, 임대료 올릴 때는 재계약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원래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서 증액해야 된다. 100분의 5 범위입니다. 그대로 이건 주가시도 나올 수 있죠. 맞고요. 세 번째, 공공임대 사업자는 우선 분양 전환 자격을 가진 자가 존재하지 않은 등 분양 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을 전환받에 따라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공임대 아파트가 됐는데, 분양 시점이 됐는데, 다 됐는데 우선 분양 전환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모자라요. 이때는 원래 가격보다 싸게 분양 전환 가격 이하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 이건 새로 들어간, 요번에 새로 들어간 규정입니다. 원래 공공임대 아파트는 누구한테 팔아야 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 거주자한테 파는 게 원칙이죠. 이게 바로 우선 분양 전환 자격을 가진 건데, 이런 친구들이 적거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는 원래 분양 전환 가격보다 좀 싸게 제3자, 거기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제3자한테도 매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우선 분양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임차인이 자격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제3자한테 싸게 팔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주택 사업자의 규칙 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와요 했는데 3개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너 들어오기 싫냐? 그러면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습니까? 요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번에 최근 몇 달 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걸 새로 시험지에 구성합니다. 5번 틀렸는데, 공공주택 사업자로서 공공주택 건설, 공공건설 임대택의 임대무 기한이 지난 후 우선 분양할 자격이 있다고 통보하는 임차인이, 거기 살고 있는 보통 무주택 임차인들이죠. 그 사람들 우선권이 있어요. 통보받았어요. 그럼 우선 분양자는 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선 분양자는 응하려 할 때는 그 통보하는 것도 몇 개월 내에 나 그래 하겠습니다. 내가 분양 받겠습니다고 계약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3개월이고 괄호 임대무 기한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는 6개월 내에 우선 분양 전화결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개월이 틀렸습니다. 해설 보니까 우선권이 있는 그 임차는 말이죠. 당신 이제 이 아파트 분양하세요. 통받으면은 누구로부터?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통받으면 6개월 내에 우선 분양 전화, 즉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공공주택 사업자고. 그리고 다만 임대무 기한이 10년짜리 경우는 12개월 내에 우선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보통은 6개월 내에 체결하면 되고, 10년짜리인 경우는 12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전에는 6개월만 있었거든요. 근데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2개월, 이것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문제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14번 답은 5번이 틀렸다. 그대로 해설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맞는 것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죠. 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 받을 때는 90일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 최근에 2021년 6월 23일 시행으로 개정됐습니다. 2021년 6월 23일 아직 안 당했죠. 근데 6월 23일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날짜가 돼요. 그래서 미리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는 2021년 9월 18일 현재 시행이니까 6월 23일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 23일 시행이지만 시험에 넣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조정받은 며칠 내에 끝내야 되냐? 거기 90일이 아니라 60일 내에 완료된다. 60일 내에. 조정 신청 받으면 60일 내에 완료해야 되고, 1번 틀렸고, 지금 맞는 거 그럽니다. 2번. 조정은 5인 후에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인하고, 재정은 3인 후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거꾸로 했죠? 조정은 3인이 되겠고, 재정은 5인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이 맞는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한 날부터 60일 내에 당사자가 쌍방통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 대상인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처리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하여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거 맞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했으면은 재정 문서가 송달되어 오면은 억울하면 60일 내에 재판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60일 내에 재판을 걸지 않거나 재판 걸었다가 철회하게 되면 옛날 재정서 내용과 똑같이 뭐를 보냐?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합의가 된 걸로 봤어요. 근데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번이 맞습니다. 요거. 전에는 합의가 된 걸로 본다가 맞는데, 지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했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냈습니다. 2021년 6월 24일자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냈습니다. 답은 3번이 맞고요. 4번은 왜 틀렸는가? 조정안을 수하고 조정서의 기명 단위할 때는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겁니다.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도 옛날에는 합의가 된 걸로 봤어요. 조정하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해설되어 있다시피 조정한 수하고 조정수의 김영란이 하면은 전에는 합의가 된 걸로 봤지만 지금은 똑같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을 앞서면 예외를 하고 어쨌든 원칙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180도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정이든 조정이든 이것이 이루어지면 뭐가 된다?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강력한 효력을 주게 되겠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재정 신청 받으면 150일 내에 절차 완료한다. 재정은 120일이죠. 조정은 60일이고 재정은 120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1강으로서 15번까지 했고 제2강에서는 16번부터 기관식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 단대편까지 같이 해서 2강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